그다음은 저 맥 스튜디오랑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관련 팔로우업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녹음을 하고 나서 리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요.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SSD 관련 논란이 좀 심하게 있었어요. 이 SSD 논란이 뭐냐면은 뭐 안에 이제 뜯어 보니까 SSD가 슬롯 형태로 돼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 '자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기대와 함께 혹여나 싶어서 다른 맥 스튜디오에 있는 SSD를 그냥 떼다가 뭐 꽂아 봤대요. 당연히 안 됐답니다. 아 음흠. 아예 부팅을 거부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갖고 뭐 또 저 뭐야, 이거는 또 right to repair를 뭐 하는 거라더니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지금 이 맥의 이제 뭐 맥 스튜디오의 이제 SSD 구조가 아무래도 다르죠. 다른 뭐야, 일반 PC들의 그거와는 많이 다른 게 이제 원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SSD가 보통 이제 SSD라고 하면은 안에 두 가지죠. 일단은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안에 컨트롤러가 있죠. 이 저장 장치를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뭐 맥 스튜디오 이전에 예전 인텔 맥북 프로에서도 인텔 맥북도 이제 SSD 컨트롤러 자체를 이제 이제 인텔 때는 T2가 담당했고, 지금 애플 실리콘 넘어와서는 이제 M1 이제 프로세서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SD 자체 컨트롤러가 따로 필요 없는데, 그 구조의 탓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같은 용량 배치면은 뭐 어디서 해 갖고 업그레이드하는 게 가능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이제 얘네도 DFU가 있어요, 애플 실리콘 맥들도. 다 밀어야 된다. 그래서 네, DFU 복구를 해서 아예 모든 걸 단순 OS뿐만 아니라 모든 걸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 뭐 맥 스튜디오는 뭐 그 말고는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뭐 성능은 정직하게 2배였다고 하고, 뭐 역시나 3090에 비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 뭐 애플이 거기선 또 그래프를 했네, 뭐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뭐 그거는 그렇고, 사실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좀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리뷰에서 나오자마자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제 다수의 리뷰어들이 페이스타임 카메라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웹캠이죠. 그 카메라에 문제가 있다. 너무 화질이 안 좋고, 그다음에 센터 스테이지 기능도 좀 이상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예. 일단은 off the center stage라고 하더라고. 예, 오프 센터, 예. 그래서 애플에서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래서 뭐 그걸로 패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뭐 존 그루버가 이제 내부 소식통이랑 얘기해 본 결과 진짜로 막판에 등장한 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걸 그래서 패치로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고, 근데 이제 이 패치라고 하니까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이 안에. 일단은 iOS가 깔려 있어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안에. 일단은 뭐 안에 A13이 들어가 있다는 건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긴 하지. 얘네 뭐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뭐 A13이나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펌웨어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하는 이 펌웨어를 구동시키는 게 iOS래요. 그냥 뭐 그 빌드 넘버를 보니까 iOS 15.4랑 빌드 번호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iOS의 무슨 iOS를 약간 튜닝해서 커펌해서 올린 버전인 것 같고, 뭐 홈팟 미니도 결국은 iOS의 일종이고, 사실 뭐 애플 TV도 그렇고 tvOS도 그렇고 워치OS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홈팟에 들어가는 OS도 그렇고, 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iOS의 아종이긴 하죠. 근데 여기는 음. 아예 대놓고 iOS랑 빌드가 똑같으니까 그게 좀 놀라울 뿐이지.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안에 64 기가바이트의 내장 스토리지가 있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어디다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펌웨어 저장용인가? 펌웨어가 웬만한 운영 체제보다 더 큰데요.
그러면 그 펌웨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고작 2기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거라니까. 그 남는 게 그거였어. 2세대 아이폰 SE 단종시키고 나서 그 로직 포드가 엄청나게 남아돌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그냥 가져다 쓴 거예요. 어차피 계속 찍어내는 거 그냥 계속 찍어내고 그냥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다 넣어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 그래서 네 아이폰 이 조합은 사실 아이폰 11부터 있는 조합이었고요. 저 A13에 64GB 여러분의 아이폰 11 모니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원 케이블을 문제가 또 있어요. 아. 이게 애플이 옛날 홈팟에도 이 짓을 했는데 그 짓 했지. 예. 일단은 일단 애플의 입장은 뭐냐면은 전원 버튼은 전원 케이블은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가 일단 공식 포지션인데 일단 아주 힘을 엄청나게 많이 주니까 빠지긴 빠지더래요. 근데 이게 당연히 표준 케이블도 아니고 그냥 애플의 저 자체 커스텀 케이블이고 그다음에 뭐 알고 보니까 저 애플 스토어에서는 이걸 뺄 수 있는 전용 도구까지 있대요. 그래서 뭐 9 to 5 맥이 이거에 3D 프린터 도안을 뭐 올렸나 뭐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뭐 살다 별 꼬라지를 다 보는데 하여튼 옛날에 홈팟도 전원 케이블이 아예 매설이 돼 있는데 뭐 그것도 좀 세게 뽑으면 뽑힌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표준 돼지코 같은 거 쓰면 되지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이해가 안 되네. 이미 그 내장 파워 서플라이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뭐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보다 뭐 서너 배는 더 큰 그 기기에도 전력 공급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전원 케이블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굳이 이런 기괴한 솔루션을 썼는가? 몰라.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왜지? 아니 뭐 하다못해 프로 디스플레이 XDR도 전원 케이블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원하면은 다른 케이블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 이게 길이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전원 버튼. 물론 전원 케이블 충분히 길게 했겠지. 근데 환경상 그거보다도 더 긴 길이가 필요하면 어떡하지?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거를 뭐 애플 스토어에 들고 와서 더 긴 거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더 긴 거 없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멀티탭 쓰세요 이거죠. 예 그렇죠. 왜 미국엔 그런 거 많잖아요. 정말 익스텐션 코드에 그 기능만 하는 거 1구짜리 그런 거. 아, 일구짜리. 있지.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왜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거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어요. 그 예전에 청소기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돌아다니니까 너무 모자라 가지고 그냥 그걸 꽂고 그냥 지지직 다녔죠. 뭐 하여튼 네. 뭐 하여튼 그래서 뭐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이거를 굳이 이것 때문에 모니터를 들고 만약에 전원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 만약에 모니터가 안 켜진다 이러면은 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 모니터 전원 케이블을 바꿔 본다가 또 왔다 뭐 좋은 그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고쳐질 수 있는 으흠. 거 전원 케이블이 망가져서 그게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를 해 보려면 일단 애플 스토어를 가야 돼요. 그리고 물론 지금은 초반이니까 워런티 들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워런티가 끝나 버리면은 그거 교체하는 것도 뭐 또 몇십만 원 들겠지 뭐. 애플이니까. 당연히. 아니면은 코드선을 단선이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 비용으로 먹고 살려는. 상도 경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 애플 케어 등록해라. 그렇죠. 애플 케이블 따로 케어가 사지 마라. 없었으면 본 수리에 얼마가 들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네, 그쵸. 생색내기. 으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용 애플 케어가 얼마지? 잠깐만요. $169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149네요. 149. 네.
179,000원이네요. 어? 그런데 애플 제품 웬만해서는 애플케어 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기준이 있긴 하더라고요. 집에만 있을 거는 애플케어를 안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뭐 잘못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근데 뭐 맞는 말이긴 해요. 예.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물어버릴 수도 있잖아. 예? 그쵸. 예. 뭐 집에 있다가 뭐 하다 못해 고양이가 갑자기 툭 칠 수도 있죠. 왜.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예. 네. 툭 쳐서 갑자기 모니터 꼬꾸라지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두 가지 주제는 좀 묶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게 리뷰들을 보면서 되게 참 이렇게 호불호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제품도 처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애플 계열 이제 팟캐스터들이든 뭐 블로거들이든 되게 다 환호를 해요. 왜냐하면은 애플한테 직접 모니터를 만들라고 한 지가 벌써 5 년이거든요. 왜냐하면 LG 울트라파인 이후로 안 만들었으니까 모니터를. 그랬는데 뭐 LG 그 울트라파인 5K 자체가 지난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just fine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등장함으로 인해 HDR도 안 되고 뭐 그렇긴 뭐 패널도 그 로컬 디밍도 안 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이런 애플 계열 쪽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환호를 받았어요. 근데 애플 계열 쪽이 아닌 언론들은 "왜 이걸 왜 만든 거지?" 이러고 있어요.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 사람들은 아니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화면이 더 크거나 아니면 뭐 HDR이 되거나 뭐 로컬 디밍을 지원해서 HDR이 되거나 뭐 특히 그 최근에 뭐 34인치 뭐 QD OLED 되는 저 에일리언웨어 게이밍 모니터인가 뭐시긴가 그것도 있다 그랬죠. 뭐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뭐라고 합니까? 주사율. 고주사율. 왜 말이 안 나오냐. 아니면 뭐 그런 고주사율 뭐 모니터도 있고 뭐 이런데 굳이 왜 이거를 선택을 하냐. 근데 결국은 모든 걸 귀결되는 건 그놈의 5K 해상도죠. 이게 저희가 지난 방송 때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그 애플의 레티나 해상도랑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 애플의 레티나 해상도는 결국 기존의 이제 각각의 해상도를 2배씩 뻥튀기해서 총 4배로 뻥튀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거는 이제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은 옛날에 첫 번째 레티나 맥북 프로가 2880에 1800 해상도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원래는 1440에 900이었는데 그거를 각각 2배씩 뻥튀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플이 이걸 이제 이 개념을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 이제 아이폰에 레티나 디스플레이 탑재할 때부터 이제 썼던 표현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27인치나 이런 거에서는 4K 해상도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K 해상도는 결국은 1920에 1080에서 2배씩 각각 뻥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아. 27인치에 그걸 넣기는. 왜냐면 27인치에서는 보통 2560에 1440 즉 1440p가 가장 적합한 이제 해상도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각각 2배씩 뻥튀기한 게 5K 해상도죠. 5K 해상도인데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거를 4K로 하려니까 물론 이제 맥OS 상에서 그렇게 강제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를 뭐 오버 샘플링하고 다운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이걸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명하지가 않아요. 기존 5K 해상도처럼.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애플 쪽 사용자분들 중에 이거에 민감한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저 주변에 이제 회사분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듣는 대부분의 이런 애플 계열 팟캐스터들도 나는 뭐 심지어 이런 말도 들었어요. "나는 HDR보다 이거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도 봤습니다. 음 뭐 그럴 수 있지.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 시장에서 5K를 사고 싶으면은
대안이 없었던 그 울트라 파인 5K 말고는 대안이 없는데 울트라 파인 5K는 뭐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와이파이 차폐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와이파이 라우터 옆에다가 놓으면 뭐 갑자기 신호가 끊긴다거나 뭐 그런 어이없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만듦새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 울트라 파인 5K가. 그래서 이제 많이들 싫어했죠. 그러니까 애플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모니터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LG한테 대충 만들어 봐라 이러고 내 생각 하청을 준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랬는데 그게 많이 틀어진 거죠, 일이. 어차피 그러니까 애플 입장도 이런 사람들밖에 안 사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좁은 거를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은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찮아요. 애플같이 이제는 아이폰을 뭐 1년에 1억 대씩 파는 회사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층이 얼마나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5K 해상도 다 좋은데 저는 이제 맥액만 꽂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못 사요. 여기에 엑스박스도 꽂아야 돼, 플스도 꽂아야 돼, 스위치도 꽂아야 돼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좁은 범위의 이제 그 소비자층을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LG한테 넘겼는데 LG가 말아먹고 그래서 애플이 보다 못해 결국은 직접 다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 제품이 한 3년 전에만 나왔어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호불호가 갈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호불호가 갈리게 된 이유가 사실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이런 패널 사양이 5K인 것만 제외하고는 사실 현 세대 그런 거랑 많이 물론 동떨어져 있다라고 사실은 다들 그러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1599에 HDR 되고 막 4K 해상도에 그런 게 별로 또 없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있나? 없긴 하죠.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네. 뭐 5K는 당연히 없으니까 그냥 뭐 이거는 봐주고 봐줘서 4K로 한다고 칩시다. 그럼 27인치 4K여야 되고 HDR 돼야 되고 HDR 그러니까 왜냐하면 HDR 되는 모니터도 많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HDR도 돼야 되고 거기에 고주사율도 지원을 해야 되고 별로 없어요. 뭐 그나마 있는 거 LG의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걔가 그나마 근데 걔도 HDR은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내 기억이 맞다면 HDR이 그게 얼마였니? HDR이 있기는 한가? A few moments later. 제대로 된 HDR이 되는 뭐 레퍼런스 모니터가 있긴 한데 얘는 $3,000라서 해당이 없는 것 같고 HDR 600까지는 되네요. 얘는 이거 사실 그래요. 이거는 $3,000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2,000까지는 떨어졌네. 웬일이야? 그나마 이거. 근데 이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2배 값이란 말이죠. 아니지 2배까지는 아니지. 하여튼 $500 정도 더 비싸긴 한데 네. 별로 대안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5K라는 그거를 빼고 나서 한 얘긴데 만약에 5K라는 조건이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로 없는 거죠. 사실 애플이 이 정도로 이제 적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니터를 만드는 그런 제품을 만든 것 자체가 거의 흔한 일이 아니어갖고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엄청난 호불호가 오는 것 같아요. 저라면은 만약에 이제 게임 콘솔들을 연결할 필요가 없었다면 샀겠지만 뭐 저는 게임 콘솔을 연결해야 하므로 저는 사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됐고 다른 두 분도 살 계획이 없다고 하셨으니까